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인제 '보험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의도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학년별로 1 학년이 뭐 이번 주에 등교를 하면은 이제 2 학년은 그다음 주에 등교를 하고 뭐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유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들 힘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과 관련된 극복은 저희 보험 365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열어두고 있는 전화와 문자입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개학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김희아 전문가님, 사실 이제 이런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즌에 보험과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은 시기라면서요. 네, 다른 보험보다도 특히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준비를 앞서서 지금 보험사들 같은 경우 매년 4월이 되면은 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보험 가입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 중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고 워낙 하나의 보험만 드는 게 아니라 담보별로 뭐 암진단비, 뭐 질병 후유 장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골고루 가입하다 보니까는 더욱더 보험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폭이 크다 보니까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관련해서 고민도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걸까요? 네, 요즘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임신을 했을 때 태아일 때부터 보험 가입을 시작을 합니다. 태아 보험에서 가입해야 될 보험 담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처 태아 보험 때 가입 못 하신 분들, 뭐 임신성 당뇨나 이런 분들 가입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 담보 같은 경우는 약 한 15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담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성인분들 보험 가입할 때 뭐 가족력이나 그다음에 만성 질환 이런 걸 따지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세대의 가족력을 따지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더 취약한지 이런 질병 위주로 보험 담보를 구성하는 게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담보도 따져 보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 느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짐 저희에게 한번 좀 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 안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리모델링 주인공도 모셔봤습니다. 이분은 특히나 이제 어린이 보험과 관련해서 좀 같이 짚어보면 좋을 텐데 반대로 성인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인공인지 바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 간에서도 이제 채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우리 시청자분 아드님 또한 지금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데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20대가 넘은 자녀분들의 보험료를 아직도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성인이라서 나와 비슷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리모델링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 아드님의 이제 보험 상황을 보면요.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명보험사의 CI종신보험과 두 번째로는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는 다른 말로 화재보험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해상보험사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둘 다 보험을 잘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납입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10년, 15년, 25년, 30년. 근데 30년 납을 선택을 하시면요. 가장 많은 보험료, 총 납입 보험료에서 가장 많은 보험료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월납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험을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20년 납으로 변경을 하면요. 10만 원대가 아니라 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거죠.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면 약 7천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화재통합보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30년 납입니다. 가장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납입 기간을 선택하셨죠. 만기 또한 100세. 그 안에 부가적인 담보가 3년 갱신형인데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보험료가 위에 있는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내는 것 같죠? 6만 5천 원. 근데 가입 시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냐면은 보험사들마다 내가 가입하는 담보가 다르고 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구성하고 있는 보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두 번째 보험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 약 3,400만 원을 더 납입하셔야 되고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앞으로 내야 할 돈이 1억 400만 원입니다. 이 두 개의 지금까지 현재까지 납입한 수준을 보면요. 8%밖에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92%의 1억 4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 워낙 경기도 어렵고 우리 자녀분의 보험료가 조금 높다라고 느껴지셔서 저희 보험 365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2014년에 들어놓은 보험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자녀 보험 그 납입해야 하는 기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괜찮은 시기에 잘 문을 두드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1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1억 원만큼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가격을 내가 충분히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장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르겠죠. 그래서 보장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부분들은 좀 어땠을까요? 네, 이 두 개의 보험에서 보장하는 걸 보면은 먼저 이제 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보상하는 겁니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세 개 중 하나만 걸렸을 때 3천만 원을 보상하는 거죠. 각각을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밑에 있는 손해보험사 보험 볼게요. 암 따로 나눠져 있죠. 뇌출혈 따로 나눠져 있죠. 급성심근경색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될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보장 범위에 있습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위에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인데 동일한 게 아닙니다. 왜? 중대한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이 중대한은 일반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걸렸을 때 보상받는 게 아니라 중대한 뇌출혈은 신경학적 장애가 25%가 남아야 되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일반 급성심근경색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파동 검사로 인해서 세 가지의 분절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렇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고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이 CI 보험입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관련해서도 첫날부터 보상하는 게 아니라 4일째부터 보상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입원 일당을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4일째부터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 이제 암 수술하시면요.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퇴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4일 이상부터 보상하는 입원 일당은 현재와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실손보험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실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장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됐죠. 이게 바로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요. 3년마다. 그리고 위에 있는 CI 종신보험과 밑에 손해보험사의 암, 뇌, 심장질환은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준이 1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80세 만기, 100세까지 돈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의 앞으로는 약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보험료 인상이 있을 걸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장 부분이라도 좀 넉넉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그걸 거예요. 왜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보장도 부족한 이 보험을 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때 당시 2014년도에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그렇게 정보도 많지 않았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제가 표현을 쓴 이유는 보험의 다양성이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보험이 다양성이 있죠. 암보험, 뭐 치매보험, 운전자보험. 근데 이때는 그렇게 많은 보험을 취급하지 않았고 보험사들이
보장 금액에만 집중을 했지 그 안에 있는 보장 범위,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CI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보험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왜 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면요. 바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죠. 과거에는 절개 수술, 배를 가르고 개두, 머리를 가르는 수술을 했다면 요즘은 그런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수술보다 로봇 시술을 통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거나 암 치료 방법 또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로 초기에 암세포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에 의해서 우리 보험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정 보험을 갖고 있다고 다 잘못된 보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거든요. 이 보험 안에서 내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리고 최신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이 의료기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예정 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한번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이 CI 보험을 갖고 있는 것만의 문제점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일까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3년 갱신형 담보가 우리 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비싼 암내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납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바로 이 갱신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좌측이 보험의 갱신형 상품, 우측이 비갱신형 상품인데 갱신형은 초기에 저렴한 보험료를 내죠. 근데 점점 해서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근데 거의 이제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세에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이 보험은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가입 안 한 것만 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은 나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구성할 때 비갱신형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초기에 납입하는 거는 갱신형과 비교했을 때 많은 보험료를 지출을 합니다. 거의 한 15배 정도는 되죠. 하지만 납입 기간이 끝난 순간부터는 보험료 납입 안 하고 이때 은퇴 이후에는 보장만 받는 거예요. 내가 가입한 담보. 그래서 총 납입 보험료에 봤을 때 갱신형 상품은 1,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560만 원입니다. 560만 원. 이런 차이가 있고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면은 30세에 만약에 보험을 둘 다 가입을 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아이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은 이제 39세 10년이 됐을 때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거죠. 근데 갱신형 상품 가입한 분 보면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비갱신형을 가입하는 기준은 저는 만 45세까지 한국 나이로 46세, 47세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소득 활동할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끝내고 은퇴 이후로는 이런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우리가 노후 자금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으신지 각자마다 다르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80% 이상이 나는 노후 자금을 충족하게 준비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이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되도록이면 은퇴 이전에 모두 다 납입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보험 가입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한 차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내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셨죠. 비갱신형이 좀 더 적합해 보였었는데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또 좋은 보험으로 바꿔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보험이 좀 맞을까요, 그러면? 네, 보험 중에서도 상품별로 이제 그 안에 이제 작용하는 이런 부가적인 특약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든 성인이든 무해지 보험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만약에 가입 설계서나 가입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해지형 보험을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네, 무해지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로 저렴하기에 무해지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일반형 보험과 무해지형 보험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두 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무해지형과 지금까지 가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일반형의 어린이 상품인데 일반형의 제가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2018년 3월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험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3월 이전에 가입한 게 일반형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럼 무해지 보험은 이 이후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동일한 가입 금액, 일반암, 유사암 3천만 원씩,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2천, 입원 일당 첫날부터 우상하는 거 2만 원 넣었을 때 무해지 상품은 5만 1천 원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입했던 일반형 어린이 보험은 8만 3천 원대요. 월납 보험료로 3만 2천 원씩 차이가 나고 20년 동안에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은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768만 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많게는 세 명까지 아이를 갖고 있으신다라면은 여기다가 내 아이 자녀 수만큼 곱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어린이 보험 담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질병 후유 장애도 있고요.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게 들어가면은 더욱더 금액은 커진다는 거죠. 그럼 격차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예전에 어린이 보험을 꼭 고집하실 이유가 없는 게 이런 신담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저희가 잠시 뒤에 질병 후유 장애 설명드릴 건데 이 담보를 그 전에는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담보 질병 후유 장애 관련해서 금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료적인 차이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일반 보험과 무해지형의 보험의 또 다른 차이는 보장할 수 있는 그 가입 금액에 대한 차이도 또 꽤 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성인분들과 어린이에 관련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20세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만 30살까지, 한국 나이로 31살, 32살까지도 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관련해서 성인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데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죠. 아이들은 1억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우리 성인분들은 절반 수준인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 질환이 갑상선암입니다. 이 갑상선암은 여성암의 1위고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인데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 1천만 원의 격차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성인 보험에서 유사암 거의 다 300만 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 1천만 원의 격차는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대 질환에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도 보상하는 게 바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거든요. 근데 성인분들은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은 되도록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고요. 또한 20대가 돼서 성인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게 더욱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나이이신 분들은 이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좀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각의 차이점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이제 담보들 안에서 가장 크게 보였었던 건 질병 후유 장애와 관련된 좀 담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려 금액적인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나 나는 차이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디스크 관련해서 노화가 시작하는 나이가 20세 미만부터입니다. 실제로는 만 18세부터 우리 척추는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두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척추에 가장 무리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 60대에 디스크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나이에 50%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S자로 돼 있죠. 이게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 척추측만증은 어릴 때 발견을 하면은 원래대로 일자로는 못 만들지만 그나마 S자에서 조금 일자에 가깝게 만들 수 있지만 이후에 20세 이후에는 교정이 불가능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들 보고 계시죠. 뭐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면은 우리 거북목 관련해서 이런 척추에 무리가 오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학업을 중시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이제 활동하는 양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척추 디스크 관련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보험담보 중에서 유일하게 질병후유장애 담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질병후유장애가 디스크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을 보상을 해요. 저희가 한 가지 예를 갖고 와봤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질병후유장애를 가입하고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먼저 디스크의 노화 만 18세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20대 때 경미한 디스크 10%의 후유장애를 겪는다 하면은 가입 금액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위나 대장, 뭐 남성분들 고환, 여성분들 난소암, 절제 수술했을 때 50%의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5천에 50%니까 2,500만 원 수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보험 이제 5, 60대 분들 따로 가입하시죠. 예전에는 질병 후유 장애라는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담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질병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디스크 500만 원 보상받았으니까 이 금액이 4,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질환에 관련해서는 5천만 원 한도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디스크가 뭐 더 심해졌다, 20%로 됐다. 그럼 추가적으로 10%가 더 나간다는 거죠.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치매, 초기 치매, 중증도 중증, 점점점 안 좋아지죠. 그때마다 안 좋아질 때마다 계속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이 담보는 꼭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성인 보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어린이 보험 안에서만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안에서만 5천만 원 담보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담보와 그리고 이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의 중요성까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리모델링 시간이죠. 앞서서 우리 리모델링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 도와드렸는지 결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분이셨고 심지어 이제 보장 부분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네, 기존에 두 가지 보험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먼저 CI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한 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보험이라서 정리를 하였고, 두 번째로 손해보험사는 실손이 포함돼 있었지만은 암, 뇌, 심장질환이 3년 갱신형으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손해보험에 가입했던 보험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실손보험을 따로 가입하면요 이렇게 저렴합니다. 8,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5, 60대 분들도 아마 예전에 실손보험 그대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제 보험료 인상이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실손보험도 이렇게 단독 실손으로 변경하며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실손은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합니다.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15년 만기. 15년 뒤에는 재가입할 수 있어요. 재가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금액 5천, 입원했을 때 5천, 통원 25, 약값 5만 원. 이건 모든 보험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어린이 보험. 앞서서는 상품이 두 가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모두 다 갱신형이었잖아요. 근데 비갱신형입니다. 20년 납입 끝나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보장만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아드님이 29세였잖아요. 50세 때 보험료 납입 끝나겠네요. 이후로는 보험료 납입 안 하고 보장만 받는 거예요. 100세까지. 9만 5천 원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만 원에 납입하던 보험료가 11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월납보험료 5만 원. 근데 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가 정말 중요한데 기존에는 1억 1,310만 원을 납입해야 된다 했다면 이후로는 2,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9천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는데 총 납입보험료 내가 얼마나 이제 보험사들 납입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납입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 곱하기 보험료 곱하시면 되고 1년이 12달이잖아요. 곱하기 12달 하시면은 내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근데 갱신형 상품을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할 때 가입 제안서나 가입 설계서 받아보셨을 거예요. 해지환급금표라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험사들마다 갱신 유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거기에 관련해서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보험 365한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보험을 아예 다 바꿔드렸어요. 저희가 올바르게 보험을 좀 바꿔드렸는데 가장 큰 부분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절반 이상, 거의 1억 가까이를 또 줄여드리는 그런 효과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바꿔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보험료 고민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장은 어느 정도로 채워드렸는지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보장도 빠진 건 아니죠, 김희연 전문가님? 그럼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시면은 보험료는 못 줄일 수는 있습니다. 기존의 납입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만은 보장 측면에서는 무조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 우리 자녀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젊으시고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가 높았기 때문에 보험료, 월납 보험료 수준에서도 낮아지면서 이 보장 측면에서 더욱더 늘어나는데 보험사는 암보험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장전막내암이라 해서 남성암의 2위이자 여성암의 3위 그리고 전립선암 우리 남성분이죠. 전립선암이 또 남성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암은 남성암의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보험에서는 이 암에 걸렸을 때 1,3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후로는 일반암에 속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수령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 질환 이제 유사암이죠. 갑상선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0만 원에서 이후로는 2천만 원. 무려 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유사암 관련해서. 그리고 이대 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 가장 보장범위 넓은 담보가 바로 이제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전체 뇌질환, 심장질환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중증 질환이에요. 근데 뇌질환 같은 경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뇌출혈은 뇌 안에서 피가 터지는 거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이 중증 같은 경우 내가 이 뇌출혈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는 거죠. 요즘은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40대, 50대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고 젊은 나이일수록 뇌출혈 환자보다는 우리 50대, 60대 이때 걸리는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경증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보장범위 작은데도 1,000만 원이었죠. 이후로는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도 4일째부터 보상하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보상하는 입원 일당. 그래서 상해 관련해선 3만 원, 질병 관련해선 2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도 늘어나는 이런 일석이조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리모델링 전후에 보상 금액이 이렇게나 커졌다라는 거 여러분도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서 리모델링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9세의 주인공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 도와드렸는데 사실 이 리모델링의 가장 큰 관건은 저는 이거였다라고 생각해요. 보험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앞으로 계속해서 내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1억 원 가까이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은 성인분들 같은 경우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증권 안에 실손과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입원 일당 수술비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한 가지의 증권을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거의 암내 심장질환이 3년이나 5년 갱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보험증권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갱신형 돼 있다. 그러면 저희 보험 365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보험 가입해 두고 잊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도 연락 주셔서 보험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앞서서 리모델링의 가장 큰 중심이었었던 어린이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좀 만나봤는데 이 플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플랜 지금부터 좀 자세히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무해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어린이 보험보다도 보험료가 일단 최대 40%가 저렴합니다. 기존의 보험료를 아주 예전의 보험을 10만 원대에 납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무해시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면 한 6만 원에서 7만 원대로 보험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린이라는 기준이 20세가 아닙니다. 이제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나이로 31살, 32살 분들까지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가능하고요. 아마 생명보험사에 어린이 보험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한국 나이로 17세, 만 15세가 됐을 때 이런 건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인보험으로 바꿔야 된다. 왜? 사망보험금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시면은 생명보험사는 전체 보험료의 한 70%가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실 거예요.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만 원까지 납입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죽어서 나오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존하는 암, 뇌, 심장 질환 걸렸을 때 이런 치료비 관련해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빨리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모든 보험사 어린이 보험을 비교를 해봤더니 연령층별로 보험료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한 특정 보험사가 모든 어린이 연령층에서 저렴했다라면 지금은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 때부터 19세까지는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20대부터 30대는 B사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뒤에 모든 보험사 보험료 비교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A사, B사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납입 면제와 그다음에 일부 특약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태아부터 19세가 저렴한 A사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였다라면 B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입니다. 둘 중 봤을 때는 B사가 더욱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점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눈이 실명되면은 50% 이상 후유장애입니다. 그럼 B사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해도 되겠죠. A사는 80%이기 때문에 양쪽의 눈이 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B사가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A사는 모두 없습니다. 근데 B사는 면책기간은 있고 감액기간은 없죠. 이 차이는 어떤 거냐?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면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면책기간을 해요. 책임을 면하는 기간. 이게 90일입니다. 90일.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가입하고 나서 며칠 뒤에 몸이 이상해서 대학병원 갔더니 암이래요. A사 같은 경우는 면책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B사는 90일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91일째가 돼야지 보상받는데 생명보험사는 많게는 3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하고 손해보험사는 1년이 넘어야지 내 가입 금액의 100%를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을 감액기간이라 해요. 내가 가입한 금액을 적게 주는 기간, 감액기간인데 만약에 1년 이내에 걸렸다. 이럴 경우 성인분들은 50%만 암진단비 보상받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에선 이 감액기간 1년이 굳이 넘지 않아도 면책기간인 91일째부터 암에 걸리면은 내가 가입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액기간이 없다라는 특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해지 어린이 보험 저희가 이렇게 플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무려 40%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인 거고요. 이제 면액과 그리고 또 감액 기간과 관련해서 면책 감액 기간과 관련해서 조금적인 좀 나뉘어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설명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20대, 30대 지금 성인분들 혹시라도 성인보험 드신 분들은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이 보험이 보험사마다 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르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이 보험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A사와 B사가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이제 플랜을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플랜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기본계약 관련해서 상해 3%부터 80% 이상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이제 가장 중요한 담보 중 하나죠. 어린이 보험에서 빠지면 안 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밑에 80세 만기로 돼 있죠. 나머지는 다 100세입니다. 근데 80세로 한 이유는 100세로 하실 수 있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담보만큼은 굳이 100세를 고집 안 하셔도 80세나 90세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진 단비는 최대 1억 원, A사, B사 모두 동일합니다. 유사암도 2천만 원, 연령이 젊으면 젊을수록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20세 미만이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대 질환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이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5천만 원씩. 추가적으로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충분히 준비한다면 이 담보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지지만요. 수술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술비는 조금 더 높게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입원 일당 관련해서도 첫날부터 보상하는 입원 일당, 그래서 상해 관련해서 5만 원, 질병은 3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20만 원, 10만 원인데 만약 우리 아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0만 원과 위에 있는 그냥 상해 입원 일당 둘 다 보상받는 거예요. 25만 원. 질병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절 진단비 위아래가 다른데 밑에 있는 거는 치아가 부러졌을 때는 보상을 안 합니다. 일반 손목이나 발목 골절됐을 때 둘 다 50만 원 받는 거고 치아만 부러졌다 그러면 요 20만 원만 보상받는 거고요. 골절로 인한 수술비 그리고 5대 골절은 팔, 다리를 제외한 목, 그다음에 허리, 엉덩이, 그다음에 다리 쪽에서 대퇴, 허벅지 뼈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5대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단비, 수술비 있지만은 이 위에 있는 골절 진단비, 수술비 다 보상받는 거예요. 화상 진단비는 따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담보들 통해서 저희가 비교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담보가 잘 갖춰져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아까 저희가 전 보험사 비교해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제 태아부터 19세까지 저렴한 이제 보험사 A사입니다. 이 A사 같은 경우는 전체로 다 넣었을 때 1,000만 원씩 넣었을 때 가장 저렴하죠. 24,000원대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암진단비도 조금 더 높게 가입하시고 유사암도 올릴 거고 뇌혈관 질환 그러면은 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더욱더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벌어지겠죠. 지금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회사, 이 1위인 회사가 전체 어린이 보험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인 회사가 약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가 30%를 나눠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좀 큰 그림으로 볼게요. 1위 회사랑 보면은 매달 4,000원의 차이가 나요. 근데 암진단비, 뇌혈성, 입원일당 다 1,000만 원, 만 원을 했을 때이지 가입 금액을 늘리면은 더욱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 1인 회사는 약 103만 원을 더 납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유명한 회사예요. 이 두 개의 회사가. 근데 보험사는 보험 회사의 이름과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상하는 건 보험사들 약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사들의 보장 범위 부분은 모두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거는 바로 이 보험료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대부터 30세 성인임에도 무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비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린이 보험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질병 후유장애, 암,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 이 담보가 없다. 그럴 경우는 이 4위인 회사가 저렴할 겁니다.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비사가 가장 저렴하지만은 암과 이대 질환, 질병 후유장애만 추가로 가입한다 하면은 이 4위인 회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위인 회사 보시면은 가장 저렴한 담보는 상위 입원을 일단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랑 다 비교했을 때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비사가 가장 저렴하고요. 1위인 회사는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담보가 많아지고 가입 금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최근에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가입한 보험사가 A사인지 B사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해지 어린이 보험 설명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지금 해당되는 나이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0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보험을 좀 살펴봤으면 성인분들도 봐야 되겠죠. 성인분들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성인분들도 동일하게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어린이만큼 뭐 최대 40%는 아니지만 성인분들은 30%까지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바로 보여드리면은 31세부터 65세 분들까지 가입하는 게 바로 무해지 성인 보험이에요. 그 전 나이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해지 상품은 성인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건강하신 분들밖에 가입을 못합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유병자 보험에서도 또 무해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무해지 성인 보험도 저희가 모든 보험사 보험료 비교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확인할 수 있고, 암진단비 최대 5천만 원까지 또 준비가 가능한데, 앞서서 제가 감액 기간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보험사들은 1년이 넘어야지 내 암진단비 100% 보상하는데 이 회사만큼은 이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면책 기간인 90일만 지나고 91일째 암에 걸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관 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면은 납입 면제가 되는데,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추가로 되는 게 유사암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납입 면제 측면에서도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인분들도 이렇게 준비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담보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담보는 꾸려져 있을까요? 네,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계약인 후유장애와 사망 관련해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 지금 최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이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 관련된 부분을 내가 넣고 싶지 않아도 많이 넣게 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는 100만 원. 대신 상해 사망이 아니라 질병 사망으로 넣으면은 보험료를 한 5천 원 정도 좀 줄일 수 있으세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일당이나 상해 중환자실 관련해서 둘 중 하나 선택하는데, 중환자실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5천만 원 준비가 가능하고 갱신형으로 2천만 원 준비가 가능한데, 저는 굳이 갱신형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회사에 하나 가입하고 다른 회사의 비갱신형을 하나를 더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성인분들도 준비가 가능하죠. 최대 3천만 원. 근데 아프거나 다치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입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하루라도 젊고 아프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대 질환 관련해서 진단비 수술비 1,000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추가로 또 준비가 가능한데, 기존에 아예 이대 질환이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뇌졸중을 좀 섞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심근경색 전체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지만 뇌졸중은 전체 뇌질환의 77%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뇌혈관도 1,000만 원 준비하고 뇌졸중도 1,000만 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 성인분들은 수술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 해당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64대나 34대에 관련된 질병 수술인데,
지금 가입 금액 보시면 740만 원이지만은 모든 질병에 740만 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수술하는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 수술 1위인데 이걸 740만 원 보장하는 게 아니라 차등 지급 50만 원 그리고 뭐 치액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변경되는 게 차등 지급입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던 수술비를 이제 손해보험사도 판매를 하는데 2020년에 손해보험사가 1에서 5종 수술비 모두 판매하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다 없앴습니다. 이 회사만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경증 질환 중 하나이죠. 대상포진이나 통풍. 이 진단비를 지금 판매하는 회사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회사만 한 번만 보장하라는 겁니다. 200만 원 각각. 그리고 관상동맥이나 심장판막 수술은 우리 심장질환의 가장 중증 질환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수술비가 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진단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 받고 또 해당되는 관상동맥이나 심장판막 수술비도 추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같이 종합보험 형태의 한 가지 증권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험 하나면은 다른 보험 정말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보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담보 설정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비교할 차례죠. 어떨까요? 이걸 제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맞아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장 보시면은 지금 전보험사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어린이 보험의 A사와는 다른 회사입니다. 저희가 표현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A사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33세 여성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모두 동일했을 때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한 가지, 두 가지 보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담보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각 보험사들마다 보험료 저렴한 거를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C사 같은 경우 유사암과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일당이 가장 저렴하잖아요. 이 두 개만 가입해야 한다. 그러면은 C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 해봤자 보험료가 5천 원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최소 보험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2만 원, 3만 원. 그래서 여러 담보를 취급했을 때는 A사가 가장 저렴하고요.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전체 보험료 측면이나 월납 보험료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납입하는 회사가 바로 B사네요. 그다음 C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무해지 종합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회사가 바로 C사입니다. 이 C사가 왜 많이 판매가 됐냐면은 그 전에 다른 보험사들은 무해지 성인보험을 판매를 안 하던 시기예요. C사가 먼저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많이 했지만 A사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출시했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장점을 다 갖고 와서 가장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입 금액 1,000만 원, 만 원 이 기준으로 했지만은 더욱더 높게 가입하시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한다면은 격차는 더욱더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 이렇게 비교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비교 꼼꼼히 하셔서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성인분과 관련해서 정보를 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짧은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성인보험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앞서서 이제 또 어린이 보험도 폭 넓었었죠.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색이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